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KBS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급격하게 낮아진 온도 탓에 겨울철 사건 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막강하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에 유의하여 대비하는 자세 갖추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학생회의에 선출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인데요. 학생회의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입후보자들의 공약과 선거운동, 치열했던 결과까지. 김지우 기자가 그 현장 자세히 전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 공청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후보자들 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21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선거를 통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총학생회 김지수, 최정우, 총대위원회 추창범, 장석범, 학생복지위원회 이상정, 조호정, 인문대학 신원석, 김재기, 과학기술대학 윤수종, 김한샘, 상경대학 정현도, 손지원, 한의과대학 김신재, 김석주. 당선된 후보자들 모두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동국대로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DKBS 뉴스 김지우였습니다. 며칠 전 포항을 공포로 몰아넣은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부터 발생되어 왔던 이 재난에 관해 교내 측에서는 대피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경주 대지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에 있던 학우들,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학우들, 그리고 주변의 경주 시민들까지 저녁 늦게 본교 운동장으로 대피했었습니다. 이후 1년간 600여 차례의 여진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1월 15일 오후 2시경, 포항 북부에서는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우들 모두 본교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지진의 규모도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본교 지진 상황통제본부에서는 금일 3시 이후 수업들에 대해서는 휴강을 지시했고 기숙사 관생들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운동장으로의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진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여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 저희 DKBS에서는 지진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안에 있을 경우 첫째, 진동 발생 시 즉시 창문에서 떨어져 책상 밑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긴급 대피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 낙하물을 주의하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이동합니다. 단 엘리베이터 사용은 위험한 방법이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밖에 있을 시에는 신속히 주변에 건물이 없는 안전한 공터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 건물별 긴급 대피 장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각원은 정각원 앞 주차장, 원효관, 금장생활관, 성림원, 사리림, 산학협력관은 대운동장, 자연과학관은 건물 앞 주차장, 지능관, 영산관, 조연관은 통일광장, 학생회관, 한의학관은 한의학관 앞 주차장, 문무관은 유치원 주차장, 에너지공학관, 백준영기념관은 백준영기념관 앞 광장, 그리고 의학관은 석장동 방향 주차장입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지진 상황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영상을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자, 따라하세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지진, 알아두면 안전합니다. 지진 발생 시 자, 따라하세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물과 떨어져서 이동한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지진, 알아두면 안전합니다.
지진 발생 시. 자, 따라하세요.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머무르며 머리를 보호한다.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지진, 알아두면 안전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지진 대피 매뉴얼에 따라 언제 있을지 모를 지진에 대비하며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DKBS의 이예린이었습니다.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여러 행정 문제가 생겨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침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 아르바이트와 같은 용돈벌이, 등록금을 벌기 위한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소식입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알바하고 있는 석장동.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학우들의 근로환경은 법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여러분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 중에 저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주휴수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계약을 함으로써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식은 보이시는 문서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조건에 대해선 무효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저시급 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연도에는 6,470원이었고 다음 해인 2018년도에는 7,53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1인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1일 최대 8시간, 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근로기준법을 알므로써 정당한 대우를 받는 동국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이 마무리되면서 급격하게 낮아진 온도 탓에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달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